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앞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진술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진술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진술은 하되 불필요한 진술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도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모든 스토킹 의심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 연락, 접근 시도 등을 포함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정신건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이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의 게시물이나 댓글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피해자나 사건 관련된 내용은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